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최근에 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 관련해서 약간 좀 뭐 재밌다고 할까요? 좀 미묘한 어떤 법적 이슈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제목에도 달았지만 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행위를 문화재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관련된 그 기사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잡혔죠? 예, 그 범인은 2명인데 10대 남녀입니다. 10대 남녀 둘이 아는 사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이제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뭐 누가 돈을 주겠다고 해서 제안을 받고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그 두 번째 낙서범 20대 남성은 또 관심 받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 또 어떤 기사에 보면 자기 어떤 죄를 뉘우치지 않는 또 그러한 또 말을 해서 조금 좀 또 그 사회적인 또 분노를 낳고 있는데, 일단 아무튼 다행히 범인은 이제 검거를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경복궁 담벼락 이거 낙서를 지우려면 이게 또 상당한 비용이 들고 또 시간과 또 노력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일단 또 경복궁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 지정 문화재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 문화유산으로 이제 이름이 좀 바뀌는데, 아무튼 현재는 이제 국가 지정 문화재인데요. 이 경복궁 그 안에 있는 여러 건물과 궁궐과 그다음에 그 궁전이 이제 국가 지정 문화재인데, 그거를 둘러싼 이러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했다는 것 그 자체는 상당히 이제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된 기사를 보면 여기도 이제 조금 전에 그 기사에도 여기 보면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이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이 행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재물손괴죄죠. 재물손괴죄. 담벼락도 재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낙서하는 행위가 과연 손괴에 해당하느냐, 이것이 조금 이제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우리 대법원 판례를 하나 이제 살펴보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있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뿐만 아니라 감정상으로도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접시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례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감정상으로 그릇을 사용할 수 없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또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재물손괴죄가 되고요. 그래서 이 벽에 낙서를 하는 경우 과연 그것이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될 텐데, 무조건 낙서를 한다고 해서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한다라고 이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다음에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 통풍, 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그 다음에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 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복궁 담벼락에 이렇게 낙서하는 것, 사진에 보이는 이런 정도의 낙서가 과연 이제 이 경복궁 담벼락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일시적으로라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재물 손괴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복궁이라고 하는 그 담벼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의미에 비춰봤을 때 저런 어떤 낙서가 있으면 상당히 불쾌하죠. 그 다음에 또 그 원상 회복에 드는 또 시간, 비용이 또 적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과연 당연히 이 낙서, 이거는 이제 재물 손괴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한다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물 손괴죄 하면은 그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그리고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가 이제 3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도 가능은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문화재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하는가,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이슈인데, 왜냐하면 이 법정형이 셉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죄에 만약에 그 문화재 손괴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그 문화재보호법상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3년 이상. 그러니까 최애가 3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년 1개월이라도 그 3년을 넘는 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집행유예가 안 됩니다.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 위반죄로 의율될 수 있느냐, 아니면 단순한 재물손괴죄로 의율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문화재보호법상 처벌 규정, 처벌 조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먼저 이 의율할 수 있는 그런 처벌 조항 중에 하나가 이제 무허가 행위 등의 죄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여기 있습니다. 이 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 99조. 그래서 이 무허가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 무허가 행위에는 이 낙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헌상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데, 관계되는 조항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행위가 낙서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문헌상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 무허가 행위 등의 죄로 의율해서 처벌할 수는 없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할 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하는 문화재 손괴죄와도 이제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면 지정 문화재를 현상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정 문화재는 가로 열고 보호물이나 보호구역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정 문화재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지정 문화재를 보호하는 건조물, 그 보호구역, 어떤 현상을 변경하면 이 무허가 행위 등의 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일단 낙서는 무허가 행위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이제 처벌을 할 수는 이제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두 번째로 관련된 처벌 조항이 이 문화재 또는 문화재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에 대한 방화, 일수 또는 파괴의 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적문화재, 건조물이나 그 지적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그러니까 담벼락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담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복궁, 궁전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담장이니까, 건조물이니까. 그런데 이 행위는 방화, 일수,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담벼락의 낙서를 우리가 파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방화, 일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또 이 조항으로도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제 손괴죄가 되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그러니까 재물 손괴죄의 그 구조와 똑같죠. 그래서 기타의 방법, 그러니까 낙서도 그 밖의 방법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효용을 해한 거, 그러니까 아까 재물 손괴죄에 대한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그 낙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손상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이고요. 여기에는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이라든가 보호물이라든가 그 구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나와 있죠. 무허가 행위 등의 죄에 있어서의 여긴 지정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손상, 은닉에 대해서는 그냥 지정문화재 딱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는 건조물, 담벼락, 담장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경복궁 같은 경우는 그 경복궁 담벼락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경복궁 담벼락, 그 지정문화재 자체가 아니라 담벼락에 대해서 낙서하는 것은 여기에 손상이 되는 그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죠. 왜냐?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아까 무허가 행위 등의 죄에 거기에는 가로 열고 포함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다. 그런 것은 그 행위는 여기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헌적 해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국가문화유산 포털에 들어가서 경복궁과 관련된 문화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 경복궁 담장도 문화재였다면 그것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문화재 손상죄로 처벌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경복궁 근정전, 경회루, 자경전, 풍기대, 근정문, 행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담벼락은 아니에요. 그 담벼락은 문화재 자체는 아니고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보호물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재물 손괴죄는 저는 해당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재물 손괴죄는 변론으로 하고 문화재보호법 위반죄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겠죠. 왜냐하면 아까 이른바 일반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이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니까 실형을 살지 않을 가능성도 이제 있다고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형벌법규의 미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문화재보호법에 아까 문화재 손상죄, 여기에 문화재 가로 열고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이번 그 경복궁 담벼락 낙서 행위도 손상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위반죄로는 처벌이 좀 어렵고 그냥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럴 필요성, 경복궁 담벼락 같은 그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에 낙서하는 경우도 이 문화재보호법 위반죄로서 처벌을 하려면 그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경복궁 담벼락 낙서와 관련해서 이런 약간 법적인 그런 논란, 거리를 제가 한번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